네,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변을 둘러보면은 증시 환경에 지금 뭐 좋을 만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죠. 하지만 더 나빠질 것도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같이 하게 됩니다. 뭐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최근에 그 개별 기업들 보면은 잘 나가는 기업 몇몇 개를 빼놓고는 뭐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이 나 있는 이런 기업들이 수두룩한데요. 과연 그 중에 또 진위 여부를 잘 판단하면은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기업 리포터 준비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아자아자. 네, 네. 뭐 외래어로 파이팅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이팅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아자아자 해봐야 되는데 참 힘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찾아보면은 또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장이 자꾸 어렵다 보니까 현재와 과거에 집착하는 이런 패턴인데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게 우리 소명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김동준 부장께서 좋은 걸 소개시켜 주셔야 되겠죠. 어떤 기업 준비하셨습니까? 예, 동성화인텍입니다. 동성화인텍. 예, 시가총액이 동성화인텍도 주가가 참 어려웠군요. 예, 2,400억 정도 되겠고요. 이제 얼른 쉽게 LNG, 천연에크가스, LNG 관련 업체다. 이제 본행제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적으로 이 본행제 부분에서는 기술 리더십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업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주력 제품은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선박용 본행제, 이게 이제 MSI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판넬, 주로 건축용에 많이 쓰입니다. 다음에 폴리우레탄, PU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주력 제품이 좀 되겠고요. 미국의 셰일가스라는 게 다시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수출 프로젝트 중에서 네 번째를 이제 허가가 되면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셰일가스를 통해서 에너지 혁명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뭐 감히 최대 수혜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술 리더십과 더불어서 캐펙스 그 증설을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지만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실적 안정성을 갖고 있는 업체다. 수주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기관들이 매도를 많이 했지만 다시 기관들이 좀 찜할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이 셰일가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름도 이제 수출을 한다고 하죠. 산유국의 위치로 올라가겠다 했는데 에너지를 결국엔 수출하는 것은 뭐 러시아하고의 불편한 관계, 러시아와 아까 유럽 그 외신을 통해서도 봤는데 동절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혹시나 또 가스관 잠가 버릴까봐 미국이 이제 가스를 수출하면서 결국에는 견제를 좀 한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이 본행제의 동성화인텍이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는 것은 국제 환경이나 글로벌 전체 환경과 그다음에 증시 전체 환경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거든요. 막연한 불안 심리인 것 같은데 주가도 좀 굴곡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조금 반등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서광이 있나요? 예, 이제 뭐 간단히 도표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동성화인텍은 이제 그 선박용 LNG 선박용 본행제가 이제 주력 사업이다 보니까 조선 3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뭐 도표를 보시면 LNG는 국내 조선 3사가 세계 빅3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이제 현대, 삼성, 대우. 그래서 조선 매출이 좀 절대적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 경기는 일단은 수주가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주는 크게 좀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엔저, 글로벌 경기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선업계는 실적도 악화되고 있고 주가도 대단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동성 화인텍의 경우에도 이제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우선 상반기에는 신규 수주가 예상보다 좀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도매급으로 좀 넘어가는 형편인데요. 조선주가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이제 10만 원 정도가 이역받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성 화인텍도 기관들이 이쪽 분야는 좀 비워버리자. 포트폴리오에 이런 상황이 되면서 주가가 11,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기관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7,000원대 후반까지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차별성이 좀 느껴지네 하고 이제 동성 화인텍을 좀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 이 얘기가 되겠죠. 네, 우선 이제 국내 조선 업체들이 LNG 선들이 수주가 되고 있고 화인텍도 이제 4분기 이제 수주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4년 기준으로 MSI LNG 선박용 본행제 도표 통해서 보시면 이쪽 매출이 크게 높아지면서 일단 실적이 안정적일 거다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LNG 선박의 경우는 2억 달러, 그다음에 FLNG, FPSO라도 V식으로 해가지고 저장할까지 다 하는 20억 달러 정도인데 LNG 선박의 기준으로 이제 2억 달러 매출인데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건설 기간을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선업계가 수주하고 2년 뒤부터는 이제
본행제가 투입되는 그런 데가 있는데 최근 들어 이제 LNG 업계가 이제 수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 핵심인 MSI 매출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실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MSI하고 기타 부분 매출 추이를 한번 도표를 통해서 보시면 2011년에는 대단히 좀 부진했고 13년부터 이제 레벨업이 좀 되면서 실적 안정성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MSI 수주 잔량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상반기까지는 수주가 좀 부진했지만은 네. 4분기에 이제 수주가 좀 크게 늘어나면서 동성 화인텍의 경우에도 사상 최대의 수주 잔량을 갖고 가면서 2015년 이후에 매출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되겠고 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수출되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멘텀을 가질 거다. 이런 측면에서 동성 화인텍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생태계는 뭐 글자 그대로 그 나름대로의 자정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뭐 개체 수가 워낙 많아지면은 천적이 없어질 경우에 스스로 이제 개체 수를 줄이는 이런 뭐 적자 생존 치킨 게임 이게 이제 산업의 구조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조선 중공업체도 이제 난립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속가지는 형태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LNG 이쪽은 좀 더 빨리 살아날 수 있는 요소가 미국의 이제 아까 셰일가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쪽 시장 동향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가 좀 더 편안할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이제 도표까지 같이 보시면 우선 LNG라는 게 네. 사실 크게 이슈가 좀 됐던 부분은 바로 일본의 원전 사태죠. 일본은 전 세계 LNG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수입 국가고 발전 비중이 높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제 유럽과 아까 러시아 얘기했지만은 PNG라고 하죠.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LNG를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쓰고 그게 이제 동유럽이라든지 일부 독립국가들 관통해서 쓰게 되는 거고 미국도 그동안 캐나다를 통해서 PNG 형태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LNG를 갖다 썼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이 LNG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청정 에너지가 좀 되고 원전 그리고 북미발 셰일가스 혁명 때문에 꾸준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LNG 수요하고는 동성 화인텍과 큰 관계는 오히려 이제 LNG 선박과 관련이 이제 큽니다. 자, 미국이 이제 LNG 수출인데 언론 기사 같은 걸 종합해 볼 때 미국이 지금 그 정부 당국이 4개의 LNG 수출 프로젝트를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빠른 거는 2015년, 2017년부터 말씀드렸듯이 캐나다로 PNG 형태로 수입하던 LNG를 미국이 이제 수출 국가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필요한 LNG 선박만 90척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발주는 30척 정도도 채 안 된 걸로. 네. 그러니까 60척 이상이 4개 프로젝트만 수출 관련해서 LNG 선박이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내에서도 14개의 다시 수출 프로젝트가 정부의 허가를 좀 기다리고 있다. 또 캐나다도 이제 미국으로 PNG 수출하던 게 미국이 오히려 수출국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캐나다도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과 캐나다가 주로 어디로 수출할 것인가? 이제 파나마 운항을 통해서 이제 동북아, 네. 그러니까 한국, 그다음에 일본, 중국, 그다음에 인도 쪽, 그리고 또 대서양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게 되기 때문에 LNG 선박이 대단히 많이 필요할 거다 그렇습니다. 이제 LNG 선박 관련해서는 조선업계는 6월달에 국내 조선이 1위였던 게 저희가 9월달에는 우리나라가 조선업계가 수주에서 3위로 쳐져버렸죠. 이게 엔저 네. 효과인데 적어도 LNG 선박만큼은 국내 빅3가 삼성, 대우는 세계 1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 현대중공업까지 그래서 확실하게 점유율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셰일가스 혁명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수출이 이제 LNG의 선의 수주 발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제 그 LNG 그다음에 LPG 선박의 발주량을 보면은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조선업계는 전체 선박 수주는 크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9월 달까지 35%, 그다음에 크게 감소한 업체는 53% 감소하고 있는데 LNG의 경우에는 금년에 25% 정도, 그다음에 2015년에도 역시 16%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LNG 벙커링이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IMO 국제회사기구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황산이나 질산에 대해서 배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박의 추진 에너지도 이제 LNG 탱크로 될 거다. 이게 환경 이제 문제 때문에요. 예, 2013년에 약 48척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1000척까지도 상당히니까 이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쪽이 바로 지금 LNG 선박과 관련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선박용 에너지는 벙커스 이유를 많이 쓰는데 그 이제 워낙 그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황산, 질산, 예. 그렇죠. 자, 이제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천연가스 가격도 아직은 바닥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고, 액화 천연가스니까 결국에는 본행제라는 게 필요한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 동성 화인텍 앞으로 이제 업황이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실제 동성 화인텍의 기업 자체의 어떤 뭐 주가 추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여기에 터닝 포인트는 좀 보입니까? 우선 말씀드렸듯이 환경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그 측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 리더십이다. 이제 BOR이라겠죠. LNG 운송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해서 없어지는 양인데요. 최근까지 0.15%가 그 기화를 없애습니다. 이게 이제 손실 거죠. 계속 낮춰가지고 동성 화인텍이 10월달에 이제 프랑스 GTT라는 회사부터 인증을 받을 텐데 0.075. 그러니까 손실률을 절반적으로 낮춰버리는 기술을 해가지고 리더십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증설 중입니다. 이제 광폭으로 발포 라인 기존의 1.1m에서 110m 정도였는데 2.2m에서 160m 늘려가지고 자 주야로 해가지고 16척 정도가 생산 능력이었는데 이제 주간으로 19척. 절대적으로 보면은 생산 능력이 2배 정도 야간까지 한다면 2배 정도고 또 코스트를 잔업 같은 게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코스트를 늘릴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적 보면은 버퍼통에서 보시면 2분기에 60억대로 영업이익이 주춤했지만은 3분기부터는 70억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실적을 좀 가져갈 거고 4분기에 말씀드렸듯이 LNG 관련해서 수주 모멘텀이 크게 좀 부각될 거다 하는 측면이고 연간으로 본다면은 2014년에 순이익 기준으로 250억 정도로 레벨이 되고 15, 16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환경가 되어서 실적이 크게 호전될 거다 이런 판단입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동성 화인텍이 2013년부터 배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7년까지 주당 150원 배당을 하다가 이제 실제로 쇼크가 좀 발생하면서 5년 동안 배당을 못 하다가 이제 2013년부터 70원 배당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동성 홀딩스가 4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되는 입구에 있고 또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도 증가하면서 기관들의 관심이 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주가 간단히 보시면 11,000원대 주가가 기관 매도로 상당히 주가가 7,000원대 후반까지 가서 최근에 이제 9,000원까지 네, 회복을 하고 있는 14,000원에서 상황입니다. 7,000원이면 반토막이네요. 예, 요즘 이제 기관 투자가들 탐방, NDR이 상당히 많이 쳐지고 우리가 이제 기관 매도가 과연 이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좀 저점 형태를 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8,000원대가 저점이었다 이런 판단이고 기관들이 다시 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LNG 업계가 수주 모멘텀에서 조선업 차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동성 화인텍도 수주 모멘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권업계의 평균 목표 주가는 1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은 그건 추후적인 반응이고 일단 근본 랠리에 기관들이 좀 주식을 좀 사준다면 폭락하기 이전 11,000원대까지 주가를 접근해 가면서 본다면 충분히 조선업에 들어있지만은 차별화된 실적을 갖고 있다. 특히 북미 셰일가스는 매력적입니다. 지금 4달러 정도이지만은 한국과 그다음에 일본 수입 가격이 15, 16달러인 걸 감안하면 충분히 미국이 수출로서 에너지 혁명이 되고 그 중심에 동성 화인텍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LNG의 특성상 이 항공 운송이나 아니면은 뭐 육상 운송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수상, 해운으로 운송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면 파이프. 근데 뭐 본행의 그 본행제 글쎄 한번 다시 또 봐야 되겠군요. 어찌됐건 주가가 낙폭이 큰 가운데 실적이 좀 수반되면은 배당을 늘리는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좀 다시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동성 화인텍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